저분이 그날 밤 응급실에 있던 그 할아버지? 회사 앞에 검은 외제차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벤츠, BMW, 경호 차량까지. 그 차에서 강무그룹 회장이 내리는 것을 본 순간 하정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300만 원이라는 돈에서 시작됩니다. 새벽 2시 응급실에 쓰러진 신원 미상의 노인. 아무도 도와주지 않던 그 노인에게 하정은 자신의 전 재산을 흔쾌히 내어줬습니다. 엄마 수술비, 마지막 희망이었던 그 돈을. 그리고 일주일 뒤 그 노인이 검은 외제차를 몰고 회사 앞에 나타났습니다. 100명의 직원들 앞에서 그는 말했죠. 이 직원이 제 목숨을 구했습니다. 과연 하정의 이 선행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하정의 행동을 의심하고 시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녀는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하정은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게 될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따뜻한 행복이 머물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하정은 엄마 병실에 들렀다 나서는 길이었어요. 우연히 응급실 쪽 복도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들것에 실린 노인이 급하게 실려 들어왔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호흡은 가빠졌습니다. 간호사들이 재빠르게 움직이면서 심전도 기계를 연결했죠. 보호자 계십니까? 응급실 데스크 간호사가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119 대원이 고개를 저으면서 말했어요. 길에서 쓰러진 걸 신고받고 왔는데 지갑이랑 핸드폰이 없었습니다. 간호사는 한숨을 쉬면서 차트에 신원 미상이라고 적었습니다. 하정은 그 순간 복도 끝 선결제 창구 앞에 서 있었어요. 손에 든 가방 안에는 어제 회사 근처 ATM에서 인출한 현금 3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의 응급 검사비와 수술 예정 자금이었죠. 밀린 월세까지 합치면 한 푼도 남지 않는 돈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죄송한데요. 보호자분이 안 계셔서요. 응급수술이 필요한데 선결제가 안 되면 수술이 늦어질 수 있어요. 간호사가 다급하게 노인 옆에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300만 원입니다. 응급수술비랑 이틀치 입원비 포함이에요. 하정은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조였어요. 7년 전 동생이 응급실에 실려왔을 때가 떠올랐어요. 급성 맹장염이었지만 병원비가 부족해서 수술이 6시간이나 늦어졌습니다. 그 사이 맹장이 터졌고 복막염으로 번졌어요. 동생은 중환자실에서 사흘을 버티다 눈을 감았습니다. 17살이었죠. 누나, 아파. 마지막으로 들었던 동생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정은 누워있는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떨리는 손, 창백한 얼굴, 산소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불안한 눈빛. 저 사람도 누군가의 아버지겠지. 하정은 선결제 창구로 다가가면서 떨리는 손으로 돈이 든 봉투를 꺼냈어요. 저기요. 제가 결제할게요. 네. 보호자세요? 아니요, 그냥. 하정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간호사는 잠시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일단 보호자 이름을 적어주세요. 나중에 신원 확인되면 환불 절차 도와드릴게요. 하정은 서류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한하정.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건넸어요. 텅 빈 가방이 손에서 축 늘어졌습니다. 누워있던 노인이 고개를 들어 하정을 바라봤어요. 산소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눈빛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빨리 나으세요. 하정은 작게 말하고 뒤돌아섰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동생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때 누군가 이렇게 도와줬더라면. 핸드폰이 울렸어요. 엄마였습니다. 하정아, 검사 결과 나왔어? 아, 네. 곧 나올 거예요. 하정은 눈물이 났습니다. 방금 300만 원을 낯선 노인에게 썼죠. 전화를 끊고 하정은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면서 하정은 주머니 속 영수증을 만졌습니다. 300만 원. 응급수술비 및 이틀치 입원비. 보호자 한하정. 가슴 한쪽이 조금 덜 아픈 것 같았어요. 동생에게 미안했던 마음이 아주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 될 거라는 걸, 그리고 이 300만 원이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그 시각 하정은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회색빛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면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월요일에 출근하면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지. 하정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월요일에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새벽은 깊어지고 병원의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9시 라온 패션 본사였습니다. 하정은 격리팀 자리에 앉아서 컴퓨터를 켰어요. 주말 내내 병원을 오가면서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내려앉았고 손은 계속 떨렸죠. 하정 씨,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은데. 옆자리 선배가 물었습니다. 하정은 억지로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아요. 주말에 좀 바빴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었죠. 통장 잔액은 바닥났고 카드 한도도 다 써버렸습니다. 엄마 검사 결과는 이번 주에 나온다고 했어요. 추가 비용이 얼마나 나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10시가 되자 격리팀장이 하정을 불렀어요. 하정 씨, 금고 정상 가치예요. 네, 알겠습니다. 하정은 팀장을 따라 금고실로 들어갔습니다. 금고실은 회사 구석에 있는 작은 방이었어요. CCTV가 천장에 달려 있었고 출입문은 비밀번호와 지문 인식으로 열렸죠. 팀장이 금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현금 다발과 장부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팀장은 현금을 꺼내면서 세기 시작했습니다. 금요일 마감이 1,200만 원이었는데 팀장의 손이 멈췄어요. 다시 세고 또 세었습니다. 표정이 굳어지면서 하정을 쳐다봤죠. 하정 씨, 이거 900만 원밖에 없는데요? 네, 그럴 리가요. 하정도 함께 세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두 장 세심하게 확인했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900만 원, 300만 원이 없었습니다. 이상하네. 금요일 퇴근 전에 분명히 확인했는데 팀장이 장부를 펼쳤습니다. 금요일 오후 5시 30분 마지막 확인 기록이 있었어요. 1,200만 원. 틀림없었습니다. 감사팀한테 보고해야겠어요. 팀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정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1시간 뒤 감사팀이 들이닥쳤어요. 감사팀장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금고실을 살폈습니다. CCTV 기록을 요청했고 출입 기록을 확인했죠. 금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아침까지 금고실 출입자가 누구누구죠? 금요일 오후에는 저랑 하정 씨가 마지막으로 들어왔습니다. 팀장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감사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노트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CCTV 확인하겠습니다. 회의실로 자리를 옮겼어요. 감사팀은 노트북을 열어서
CCTV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금요일 오후 5시 팀장이 금고실에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오후 5시 15분 팀장이 나가고 하정이 들어갔습니다. 화면 속 하정은 금고 앞에 서서 장부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15분 동안 혼자 그 안에 있었습니다. 하정 씨, 이 시간에 뭐 하셨어요? 감사팀장이 물었습니다. 날카로운 시선이 하정을 파고들었어요. 장부 정리하고 금고 문 확인하고 그냥 마감 절차였어요. 15분이나요? 그날 장부가 좀 복잡했어요. 거래처별로 나눠서 정리하느라. 감사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다음 화면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영상이 나왔어요. 회사 근처 ATM 기록이었습니다. 이건 금요일 점심시간과 오후 6시 회사 앞 ATM 기록입니다. 화면 속에서 하정이 ATM 앞에 서 있었어요. 점심시간에는 입금을 하는 듯이 보였고 오후 6시에는 현금을 인출 후 가방에 넣었습니다. 감사팀장이 영상을 멈추면서 물었죠. 현금 인출하셨네요? 네. 얼마나 인출하셨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하정에게 쏠렸어요. 하정은 얼굴이 하얘지면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300만 원이요. 순간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금고에서 사라진 금액과 정확히 일치했죠. 감사팀장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그건 제 돈이에요. 증명할 수 있나요? 통장 내역 보여드릴게요. 하정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은행 앱을 열어서 내역을 보여줬어요. 한시 30만 원 ATM 입금 금요일 오후 5시 40분 150만 원 계좌이체 오후 5시 50분 150만 원 카드 현금 서비스 그리고 오후 6시 300만 원 ATM 인출 제 통장에 있던 돈이랑 카드 현금 서비스로 300만 원 만들어서 뽑은 거예요. 감사팀장은 내역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그럼 이 돈 어디에 쓰셨어요? 하정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토요일 새벽 병원에서 낯선 노인의 수술비를 현금으로 냈다고? 그 말을 누가 믿을까요? 침묵이 길어졌고 감사팀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조사는 계속됩니다. 하정 씨, 당분간 금고 업무에서는 제외될 거예요. 네. 그리고 필요하면 추가 조사에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은행 계좌 내역 같은 것도요. 하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는 하정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수군거리는 소리, 힐끔거리는 눈빛. 자리에 앉았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컴퓨터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평소 함께 밥을 먹던 동료들이 하정을 피해갔습니다. 먼저 갈게요. 저도 약속이 있어서. 하나둘씩 자리를 떠나고 하정은 혼자 남았어요. 텅 빈 사무실에서 도시락을 꺼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어깨를 톡 쳤어요. 돌아보니 오진우였습니다. 대학 동기이자 법무팀 변호사였죠. 하정아, 괜찮아? 진우야. 하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우는 조용히 앉으면서 말했어요. 나한테 얘기해봐, 무슨 일인지. 하정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진우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병원 CCTV 기록 있지? 응, 간호사가 남겨뒀다고 했어. 그럼 충분히 증명할 수 있어. 금요일 저녁 ATM 인출 시간, 그 다음 토요일 새벽 병원 도착 시간, 현금 결제 기록까지 다 연결되잖아. 진우의 말에 하정은 조금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믿어줄까? 증거가 있으면 믿을 수밖에 없어. 내가 도와줄게. 진우는 하정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하정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작게 웃었어요. 하지만 가슴 한쪽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내일 병원 가서 영수증이랑 CCTV 기록 받아와. 시간대별로 정리해서 나한테 줘. 내가 타임라인 만들어서 감사팀한테 제출할게. 고마워, 진우야. 뭘? 우린 친구잖아. 진우는 웃으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돌아서는 그의 뒷모습 어딘가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하정은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에는 엑셀 시트가 떠 있었지만 숫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온통 토요일 새벽 응급실 풍경으로 가득했습니다. 회사 밖에서는 회색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어요. 하정은 창밖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이 의심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었어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예감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녁 하정은 엄마 병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오렌지빛 노을이 병실 창문을 물들이면서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죠. 엄마는 침대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고 하정은 옆에서 사과를 깎고 있었습니다. 그때 TV에서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강무그룹 장무산 명예회장이 오늘 중소기업 상생 재단 설립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하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강무그룹. 그 이름은 누구나 아는 대기업이었죠. 의류, 건설, 유통까지 손대지 않은 분야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한 노인이 기자들 앞에 서 있었어요. 회색 정장을 입고 온화한 미소를 지으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뿌리입니다. 그동안 제대로 보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하정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토요일 새벽 응급실에 누워있던 바로 그 노인이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떨리는 손으로 결제를 기다리던 그 사람. 저 사람. 엄마가 무심하게 말했어요. 장무산 회장 말하는 거야? 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더라. 하정은 화면에서 눈을 뺄 수가 없었습니다. 뉴스는 계속되고 있었어요. 장 회장은 최근 건강 악화로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회복 중입니다. 상생재단을 통해 매년 1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중소기업 지원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하정은 핸드폰을 꺼내서 검색했어요.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장무산 회장, 새벽 응급실 이송, 익명의 시민, 강무그룹 회장 응급 수술비 선결제, 신혼 미상 환자 알고 보니 재벌 회장. 기사 속에는 한하정이라는 이름까지 나와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회사는 난리가 났습니다. 김 대표가 전 직원을 회의실로 소집했어요. 표정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강무그룹 장무산 명예회장님께서 우리 회사를 방문하십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재벌 회장이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한다니. 이유는 우리 회사 한하정 직원이 회장님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시선이 하정에게 쏠렸어요. 하정은 얼굴이 빨개지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총무팀은 현관 정리, 홍보팀은 회사 소개 자료 준비. 다들 단정하게 옷 입고 10시 전까지 로비에 집합하세요. 회의가 끝나자 동료들이 하정에게 몰려들었어요. 하정 씨, 진짜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회장님을 어떻게 구한 거예요? 하정은 대답할 틈도 없이 질문 공세에 시달렸습니다. 팀장이 하정을 따로 불렀어요. 하정 씨, 준비 잘해요. 회장님 앞에서 인사드려야 할 거예요. 네.
그리고 금고건은 일단 보류입니다. 9시 50분 직원들이 로비에 모였습니다. 모두들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평소 편하게 입던 옷 대신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총무팀은 현관 화분을 다시 배치하고 바닥을 한 번 더 닦았어요. 홍보팀 직원은 회사 소개 브로슈어를 손에 들고 서성거렸습니다. 하정 씨, 긴장되죠? 옆에 선 동료가 속삭였어요. 하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경호 차량이 먼저 도착하는 게 보였어요. 검은색 SUV 2대가 회사 앞길을 점검하듯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오신다. 누군가 외쳤습니다. 직원들이 일제히 자세를 바로잡았어요. 10시 정각 검은색 벤츠 세대가 회사 앞에 멈췄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경호원들이 먼저 내렸어요. 그리고 장무산 회장이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수행비서와 강무그룹 임원 서너 명이 함께였죠. 저분이 그날 밤 응급실에 있던 그 할아버지. 회장은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걸음걸이는 의외로 단단했어요. 김 대표가 황급히 나가서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라온 패션 대표 김태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회사더군요. 장무산의 목소리는 온화했습니다. 로비로 들어선 회장은 직원들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그리고 하정을 발견했습니다. 이 직원이 제 목숨을 구했습니다. 회장이 말한 후 하정에게 다가왔어요. 한하정 씨죠? 하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맞습니다. 회장이 하정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모든 직원이 숨을 죽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당연하지 않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들고 전 직원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토요일 새벽 저는 신원 미상 환자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지갑도 핸드폰도 없었죠. 수술비 300만 원을 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직원들이 숨죽여 들었어요. 그때 한하정 씨가 큰 돈을 저에게 써주셨습니다. 제가 누군지도 모른 채로요.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수행비서가 앞으로 나와서 서류 봉투를 건넸어요. 회장은 그것을 하정에게 내밀었습니다. 작은 성의입니다. 받아주십시오. 하정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모든 직원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수표가 보였습니다. 3천만 원. 그리고 작은 메모 한 장. 한성 바느질 유가족 지원 우선 검토. 하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한성 바느질. 아버지의 공장 이름이었어요.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건 너무 과한 것 같은데요. 하정은 봉투를 다시 내밀려 했지만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과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제게 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주변 직원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김 대표도, 팀장도, 평소 하정을 의심하던 동료들도 모두 박수를 쳤어요. 대단하다, 하정 씨. 3천만 원이라니. 역시 착한 이라면 복이 온다니까. 박수 소리 속에서 작은 속삭임도 들렸습니다. 근데 진짜 우연이었을까? 타이밍이 너무 좋지 않아? 하정은 그 소리를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봉투를 꼭 쥐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회장은 다시 한번 하정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 같은 분이 있어서 이 나라가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회장은 차로 돌아갔어요. 검은 승용차들이
천천히 회사를 떠났습니다.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하정은 손에 든 봉투를 바라봤어요. 3천만 원. 엄마 수술비, 월세, 모든 걱정을 해결할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메모에 적힌 한성 바느질이라는 글자가 자꾸 눈에 들어왔어요. 강무그룹이 아버지의 공장을 알고 있다니. 그것도 유가족 지원을 검토한다니. 김 대표가 다가와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하정 씨, 우리 회사 자랑이에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금고건도 완전히 해명됐으니 이제 마음 편히 일해요. 하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편할 수가 없었어요.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부러움, 질투, 의심, 칭찬. 모든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자리로 돌아와 앉았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서랍에 넣었지만 자꾸 신경이 쓰였어요. 메모를 다시 꺼내서 읽었습니다. 한성 바느질 유가족 지원 우선 검토. 7년 전. 그 일과 관련이 있는 걸까? 하정은 복잡한 심정으로 컴퓨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오후 하정은 병원으로 갔습니다. 엄마에게 봉투를 보여주자 엄마는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3천만 원이라고? 하정아. 네. 그런데 엄마, 이것 좀 보세요. 하정은 메모를 보여줬습니다. 엄마는 한성 바느질이라는 글자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강무그룹이 내 아버지 공장을 알고 있다는 거니? 그런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엄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7년 전 아버지의 공장을 무너뜨린 곳이 강무그룹 계열사였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확인된 적은 없었지만 동네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해 부도가 났고 아버지는 과로로 쓰러져 돌아가셨죠. 그리고 석 달 뒤 동생마저 병원비 문제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엄마, 나 이 돈 받아도 되는 걸까요? 엄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하정의 손을 잡았어요. 하정아, 내가 한 일은 진심이었잖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아. 그러니 받아도 돼. 하지만 내 아버지도 그랬을 거야. 사람을 살리는 게 먼저라고.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쪽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이 돈이 축복인지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하정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자마자 차분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하정 씨죠? 강무그룹 장도원입니다. 하정은 숨이 멎었어요. 장도원. 뉴스에서 본 적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강무그룹 부회장이자 장무산 회장의 아들이었죠. 아, 네. 안녕하세요. 시간 괜찮으시면 점심시간에 잠깐 뵙고 싶은데요. 회사 근처 카페로 나오실 수 있으세요? 오늘 점심시간이요? 네.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하정은 점심시간에 회사를 나섰어요. 회사 앞 카페로 걸어가는데 다리가 떨렸습니다. 카페 안 창가 자리에 정장을 입은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3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날카로운 눈매, 차가운 인상. 하정이 다가가자 도원이 일어나서 손을 내밀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장도원입니다. 한하정입니다. 악수는 짧았습니다. 도원은 다시 앉으면서 커피를 가리켰어요. 주문해 두었습니다. 드세요. 하정은 커피잔을 잡았지만 마시지 못했습니다. 도원의 시선이 불편했어요. 무언가를 평가하듯 관찰하듯 하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당연하지 않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낯선 사람에게 300만 원을 쓰는 게 당연할 리 없죠.
도원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감사 인사라기보다는 신문처럼 들렸습니다. 그냥 그 순간에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왜죠? 네. 왜 지나칠 수 없었습니까? 당신에게 무슨 이득이 있었나요? 하정은 당황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묻고 있는 걸까요? 이득이요? 그런 건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럼 순수한 선이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도원은 잠시 침묵하다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하정 앞에 놓았습니다. 한하정 씨 29살. 라온 패션 경리팀 사원. 대학 중퇴. 어머니 투병 중. 7년 전 아버지 사망. 동생 사망. 하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도원은 계속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운영하던 공장 이름 한성 바느질. 7년 전 강무그룹 계열사와의 납품 거래 중단으로 부도. 그건 우연치고는 너무 많은 연결고리가 있네요. 도원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하정은 숨이 막혔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한하정 씨,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버지에게 접근한 이유가 뭡니까? 접근이요? 저는 그냥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이상합니다. 신원 미상 환자 300만 원, 그리고 우리 그룹과 연결된 과거. 하정은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도원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당신 회사 금고 사건 보고서입니다. 300만 원 분실. 같은 날 같은 금액. 그건 이미 해명했어요. 제 돈이었고 병원 기록도 알고 있습니다. 증거도 확인했죠. 하지만 타이밍이 너무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도원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한하정 씨, 저는 과거에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노린 사람들, 선의를 가장한 접근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하정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도원은 한숨을 쉬면서 다시 가방을 뒤졌어요. 도원은 봉투를 열어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3천만 원을 사례금으로 지급했다고 하던데. 맞죠? 그건 진짜 선이었다면 그 돈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돌려주세요. 도원이 서류를 하정 앞으로 밀었습니다. 하정은 그것을 바라봤어요. 3천만 원. 엄마 수술비, 월세, 빚.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돌려달라고요? 네. 진심이었다면 돈은 중요하지 않겠죠. 하정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회장에게 받았던 수표가 가방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시간 드릴까요? 아니면 지금 결정하시겠습니까? 도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정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어요. 수표를 꺼냈습니다. 3천만 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이 사람 앞에서 무너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기 있어요. 하정은 수표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도원은 그것을 집어서 확인했어요. 그리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전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정말로. 하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원은 일어서면서 명함을 꺼냈어요.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세요. 아버지 은인이니까요. 그 말을 남기고 도원은 카페를 나갔습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에 오르자 비서가 물었습니다. 부회장님, 어떻게 되셨습니까? 수표는 돌려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끝난 건가요? 도원은 창밖을 바라보면서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정의 떨리는 손, 눈물을 참는 표정, 그리고 수표를 내놓던 순간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네,
진짜 계산된 접근이었다면 저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도원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회사에 도착해서 사무실로 들어가자 도원은 내선 전화를 눌렀습니다. IT팀 김 과장, 지금 올라오세요. 10분 뒤 IT팀 과장이 들어왔어요. 도원은 서류를 건네면서 말했습니다. 한하정이라는 사람, 최근 3개월간 계좌 흐름 확인해 주세요. 회사 금고실 CCTV 기록, 출입 기록도 다시 확인하고요. 그건 개인정보라서 절차가 필요한데요. 비밀리에 진행하세요. 보고는 저한테만. 김 과장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원은 창밖을 바라보면서 중얼거렸어요. 확실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아버지를 지켜야 하니까. 그 순간 도원은 자신이 무언가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 감시가 나중에 자신의 발목을 잡게 될 거라는 사실도 몰랐죠. 하정은 그 자리에 앉아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텅 빈 가방, 사라진 수표, 무너진 희망.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이었어요. 한하정 보호자님, 환자분 상태가 좀 안 좋아지셨어요. 빨리 오실 수 있으세요? 네, 지금 갈게요. 전화를 끊고 하정은 뛰쳐나갔습니다. 병원까지 택시를 타고 갔어요. 도착했을 때 의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수술이 필요합니다. 비용은 약 2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200만 원. 하정은 통장을 확인했어요. 잔액은 30만 원. 카드 한도는 이미 다 썼습니다. 일단 입원 연장하시고 일주일 안에 준비해 주세요. 의사가 가고 하정은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엄마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어요. 하정아, 왔구나. 엄마, 괜찮아요? 응. 좀 힘들긴 한데. 하정은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방금 3천만 원을 돌려준 사실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병실을 나와 복도에 섰을 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진우였어요. 하정아, 괜찮아? 목소리가 이상한데. 진우야. 무슨 일 있어? 어디야? 병원이야. 엄마가. 지금 갈게. 기다려. 1시간 뒤 진우가 도착했습니다. 하정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장도원의 신문, 수표 반환, 엄마의 수술비. 진우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말했어요. 하정아, 내가 200만 원 빌려줄게. 진우야, 그럴 순 없어. 너도 여유 없잖아. 괜찮아. 친구 좀 도와줄 수도 있지. 꼭 갚을게. 알았어. 진우는 웃으면서 하정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하정은 그제야 눈물을 흘렸어요. 참고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밤 하정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혼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3천만 원은 사라졌지만 엄마는 살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도 잘한 거겠지. 하정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그 사람 앞에서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억울했어요. 진심을 의심받는다는 게 이렇게 아픈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 하정의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문자가 수십 개 쌓여 있었어요. 회사 동료들, 친구들, 심지어 연락이 끊겼던 사람들까지 모두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하정아, 기사 봤어? 이거 진짜야? 무슨 일이야? 하정은 손이 떨렸어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켰습니다. 메인 화면에 자신의 이름이 떠 있었어요. 강무그룹 회장 구한 여직원, 알고 보니 전략적 접근? 익명 제보자, 이미 회장 신분 알고 있었다. 선의 뒤에 숨은 계산. 재벌 껄떡녀 논란.
하정은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연예부 기자가 쓴 기사였어요. 본지는 익명의 제보를 통해 한모 씨가 장무산 회장의 신분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정황을 입수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한 씨는 평소 부유한 남성에게 관심이 많았으며 이번 사건도 우연이 아닌 계획된 접근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하정은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기사는 계속 이어졌어요. 또한 한 씨는 강무그룹 부회장 장도원과도 자주 만났으며 회장에게 받은 거액의 사례금을 두고 내부에서도 의혹의 시선이 있다고 전해진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장도원과 만난 건 단 한 번, 그것도 수표를 돌려주러 만났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기사는 마치 사실인 것처럼 쓰여 있었습니다. 댓글은 더 끔찍했어요. 역시 세상에 공짜는 없다. 재벌한테 잘 보이려고 작정한 거네. 300만 원 투자해서 3천만 원 건진 거 아냐? 계산된 선이라니 소름 돋는다. 이래서 여자 조심해야 됨. 재벌 껄떡녀 인증 크크.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사람 살린 건 사실이잖아. 익명 제보라는 게 믿을만해? 증거도 없이 이렇게 쓰는 게 맞나? 기자가 제대로 확인이나 했나? 하정은 댓글창을 계속 내렸어요. 수백 개,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이 판단하고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쇼츠 영상까지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재벌 노린 여직원의 충격적 정체라는 제목의 3분짜리 영상. 자극적인 자막과 함께 하정의 회사 사진, 강무그룹 본사 사진이 편집되어 있었습니다. 조회수는 벌써 10만을 넘었어요. 하정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회사에 가야 하는데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 시각 강무그룹 부회장 집무실. 도원은 같은 기사를 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부회장님, 이 기사 저희 쪽에서 나간 건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누가 흘렸는지 조사하세요. 네. 도원은 기사를 다시 읽었어요. 부회장과 자주 만났다는 부분에서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단 한 번 만났을 뿐인데 이건 명백한 허위 사실이었죠. 홍보팀한테 정정보도 요청하세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도원은 여전히 불편했어요. 하정이 정말 계산된 접근을 한 건지 아니면 진심이었는지. 며칠 전 카페에서 수표를 돌려받을 때의 그 표정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한편 고급 아파트 거실. 서지아는 소파에 앉아서 기사를 보고 있었어요.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옆에는 연예부 기자 한 명이 앉아 있었죠. 기사 잘 나갔네요, 민준 씨. 그럼요. 지한 씨가 부탁하셨으니까요. 민준 기자는 웃으면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지한은 몇 년 전 그에게 큰 특종을 제공한 적이 있었어요. 그 빚을 갚을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예요? 그 여자가 부회장님한테 접근한 거? 몰라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지한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도원 오빠 주변에 이상한 여자가 맴돌고 있다는 게 문제죠. 하긴 부회장님 약혼녀로서는 불안하시겠네요. 불안한 정도가 아니에요. 도원 오빠가 그 여자 얘기를 자꾸 하더라고요. 뭔가 이상하다고 확인해 봐야 한다고. 지아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어요. 며칠 전 도원이 저녁 약속을 취소하면서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은인건 때문에 바빠. 확인해야 할 게 있어. 그 순간부터 지아는 불안했어요. 도원의 눈빛이 달라 보였습니다. 무언가에 사로잡힌 듯한, 집착하는 듯한 눈빛. 앞으로도 기사 좀 부탁해요. 그 여자가 더 이상 오빠한테 접근 못하게. 알겠습니다.
추가 제보 있으면 또 연락드릴게요. 민준 기자가 나가고 지아는 혼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고층 아파트였어요. 지아는 이 모든 게 자신의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강무그룹 안주인 자리, 도원의 아내 자리,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 지아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라온 패션 회사. 하정이 출근하자 사무실 분위기가 싸늘했어요. 동료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앉자 팀장이 다가왔어요. 하정 씨, 대표님이 부르세요. 네. 대표실로 들어가자 김 대표가 심각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늘 아침 신문이 펼쳐져 있었어요. 하정 씨, 이게 무슨 일입니까? 대표님,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니에요. 하지만 기사가 났잖아요. 회사 이미지에도 영향이 있어요. 김 대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한 달간 무급 휴직하세요. 여론이 정리될 때까지. 대표님, 회사를 생각해서라도 그래야 해요. 이해해 주세요. 하정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무급 휴직. 실질적인 퇴출 압박이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대표실을 나와 자리로 돌아왔을 때 동료 몇 명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역시 뭔가 있었던 거 아냐? 회장한테 접근한 거 맞나 봐. 무급 휴직이면 거의 자르는 거잖아. 근데 금고 사건도 그렇고 타이밍이 너무 좋잖아. 맞아. 300만 원 없어진 날이랑 딱 맞아떨어지잖아. 하정은 그 말을 듣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몸을 돌려서 동료들을 바라봤어요. 동료들은 당황해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 들렸어요. 제가 도둑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아니.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증거도 다 제출했고 병원 기록도 있어요. 그런데도 저를 의심하세요? 하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료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하정아. 우리가 말을 함부로 했어. 하정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서 개인 물건들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사진 몇 장, 머그컵, 수첩. 많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다닌 회사였지만 남는 건 별로 없었어요. 하정아 진우가 다가왔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괜찮아? 응, 괜찮아. 이건 명예훼손이야. 고소할 수 있어.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 익명 제보잖아. 그래도 허위 사실로 피해 입은 건 분명하니까. 진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정의 눈빛이 너무 텅 비어 있었어요. 짐을 다 챙긴 하정은 회사를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어요. 지쳐 보였습니다. 며칠 사이에 많이 야윈 것 같았어요. 회사 밖으로 나오니 가을바람이 차가웠습니다. 하정은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사람을 살렸을 뿐인데 도둑으로 몰리고 계산된 접근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수표도 돌려줬는데 이제는 재벌 껄떡녀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버스 정류장에 앉아서 하정은 다시 핸드폰을 켰습니다. 기사는 계속 퍼지고 있었어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 있었습니다. 다른 기사들도 쏟아져 나오고 있었어요. 강무그룹 회장 구한 여직원, 과거 회사 금고 의혹도, 선의인가 계산인가, 논란의 한하정은 누구, 재벌가 노린 접근, 어디까지가 사실일까. 하정은 핸드폰을 끄고 싶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계속 세로 고침을 눌렀습니다. 댓글이 실시간으로 늘어나고 있었어요. 자신을 욕하는 댓글, 의심하는 댓글, 조롱하는 댓글. 눈물이 났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엄마였어요. 하정아, 괜찮아? 응, 엄마. 괜찮아.
기사 봤어.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엄마가 우리 딸 제일 잘 알아. 엄마의 목소리에 눈물이 났습니다. 하정은 참으면서 대답했어요. 알았어, 엄마. 나 지금 가. 전화를 끊고 하정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이었어요. 구름 한 점 없이 파랗게 갠 하늘. 하지만 하정의 세상은 먹구름으로 가득했습니다. 무급휴직 첫날 하정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자니 엄마에게 걱정을 끼칠 것 같았고 집에 있자니 답답했어요. 핸드폰은 꺼놓았습니다. 계속 울리는 전화와 문자를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죠. 하정은 버스를 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창밖만 바라봤어요. 버스는 도심을 벗어나 낡은 공단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구로공단. 정류장 표지판이 보였어요. 하정은 무의식 중에 내렸습니다. 이곳은 7년 전 아버지의 공장이 있던 동네였어요. 골목을 걸었습니다. 좁고 낡은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예전에는 봉제 공장들로 가득했지만 지금은 절반이 빈 건물이었습니다. 녹슨 철문, 깨진 유리창, 페인트가 벗겨진 벽. 하정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한성 바느질, 아버지의 공장이었어요. 간판은 떨어져 나가고 흔적만 남아 있었죠. 여기가. 하정은 철문 앞에 섰습니다. 자물쇠가 녹슬어 있었어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먼지 쌓인 재봉틀, 쓰러진 의자, 찢어진 천 조각들. 모든 게 그대로였지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정이 아니가?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정은 돌아봤습니다. 6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만석 아저씨? 그래, 나야. 어쩐 일이여? 여기는 왜 왔어? 박만석이었습니다. 예전에 아버지 공장에서 관리직으로 일하던 분이었어요. 하정은 눈물이 났습니다. 그냥 옛날 생각나서요. 만석은 하정의 표정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들어가자. 내가 커피라도 한 잔 사줄게. 근처 작은 다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테이블, 오래된 의자, 벽에 걸린 바랜 달력.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공간이었어요. 만석이 커피 2잔을 주문했습니다. 하정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요즘 뉴스에서 봤어. 강무그룹 회장 구했다며? 네. 그런데 왜 이렇게 풀이 죽어 있어? 하정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만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세상 참 무섭지. 좋은 일하면 의심받고 나쁜 일하면 그건 또 그거대로고. 아저씨는 지금 뭐 하세요? 나 근처 작은 공장에서 일해. 이 나이에 뭐 하겠어. 그냥 먹고 살려고 일하지. 만석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 아버지 생각 많이 나. 참 좋은 분이었는데. 하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만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정아, 너 그거 아냐? 내 아버지 공장이 왜 망했는지. 대금을 못 받아서요. 납품했는데 돈을 안 줘서. 그게 다가 아니야. 만석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주변을 살피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그때 강무그룹 납품팀장이 리베이트를 요구했어. 하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리베이트요? 응. 납품 대금의 10%를 따로 달라고 했지. 안 그러면 거래 끊는다고. 그럼 아버지는? 거절했지. 내 아버지가 그런 거 할 사람이 아니잖아. 정직하게 일하는 게 자랑이었던 분인데. 만석은 커피를 또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래서 대금을 안 준 거야. 7개월 동안. 우리 공장은 그 돈 없으면 직원 월급도 못 주는 상황이었거든. 내 아버지는 매일 납품 팀장한테 전화하고 본사로 찾아가고 그랬어.
하정은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일을 겪었다니. 근데 소용없었어. 결국 우리 공장은 부도 났고 내 아버지는. 만석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하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납품 팀장은 누구예요? 이름은 기억 안 나. 근데 그 사람 윗선에 누가 있었는지는 아직도 몰라. 당시 사업본부장이었다는 소문만 있었지. 강무그룹이 그런 짓을 했다고요? 정확히는 계열사였어. 강무패션이라고 지금은 없어진 회사야. 몇 년 전에 문 닫았거든. 만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정아, 내가 강무그룹 회장을 구한 거 아이러니하지 않냐? 하정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자신이 구한 사람이 아버지를 죽게 만든 그룹의 회장이었다니. 근데 말이야, 장무산 회장은 그때 그 일을 뒤늦게 알았다는 얘기가 있어. 뒤늦게요? 응. 회장이 직접 지시한 게 아니라 밑에서 알아서 한 거라는 소문. 회장이 나중에 알고 담당자들 다 잘랐다고 하더라고. 그럼 회장님은 몰랐던 거예요? 글쎄, 그건 나도 몰라. 다만 그 뒤로 강무그룹이 중소기업 지원 사업 같은 거 시작한 걸 보면 뭔가 죄책감은 있었던 것 같아. 만석은 창밖을 바라보면서 말을 이었어요. 사실 그때 너희 공장만 그런 게 아니었어. 비슷한 시기에 다른 봉제 공장들도 줄줄이 무너졌거든. 다들 강무 패션이랑 거래하던 곳들이었지. 그럼 다 같은 수법으로요? 그런 것 같아. 리베이트 안 주면 대금 지연, 거래 중단. 결국 중소기업들은 버틸 수가 없었지. 큰 회사 하나 잘못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야. 하정은 주먹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아버지만 당한 게 아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고통을 겪었던 겁니다. 하정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회장을 미워해야 할까? 아니면 이해해야 할까? 아저씨, 그 일에 대한 증거 같은 거 있어요? 증거? 글쎄, 당시 거래 메일이나 계약서는 공장에 있었을 텐데 지금은 다 없어졌을 거야. 7년이나 지났잖아. 만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설령 증거가 있어도 이미 시효도 지났고 회사도 문 닫았고 뭘 어떻게 하겠어. 하정은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그래도 알아야 하잖아요. 진실은 진실? 진실 안다고 내 아버지 돌아오냐? 만석의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하정아, 그냥 잊고 살아.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강무그룹이 얼마나 큰 회사인데. 하정은 고개를 숙였어요. 만석이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답답했어요. 다방을 나와서 하정은 다시 공장 앞에 섰습니다. 녹슨 철문, 떨어진 간판자리, 깨진 유리창. 아버지의 마지막 일터였던 이곳. 문틈으로 다시 안을 들여다봤어요. 먼지 쌓인 재봉틀들이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앉아있던 책상도 그대로였어요. 서류더미, 녹슨 계산기, 깨진 안경. 하정은 철문을 잡아당겼습니다. 녹슨 자물쇠가 삐걱거리면서 열렸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바닥에는 천 조각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한때 이곳에서 수십 명의 직원이 일했었죠. 재봉틀 소리, 사람들 웃음소리, 아버지의 목소리. 하정아, 아빠 회사 와봤어? 여기서 좋은 옷 만들어서 너 학교 보내는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하정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바닥에 먼지가 옷에 묻었지만 상관없었어요. 아빠,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먼지 쌓인 바닥에 눈물 자국이 생겼어요. 아빠, 미안해요. 저도 몰랐어요. 하정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에 낙엽이 굴러갔어요. 핸드폰을 켜보니
부재중 전화가 20통 넘게 와 있었어요. 대부분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기자들이겠죠. 하지만 그 중에 하나 강무그룹 홍보팀에서 온 전화가 있었어요. 음성 메시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한하정 씨, 강무그룹입니다. 재단 출범 행사에 첫 사례로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회장님께서 꼭 오셨으면 하십니다. 연락 부탁드려요. 하정은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재단 출범 행사. 첫 사례. 지금 이 상황에서 나가야 하는 걸까? 인터넷에는 자신을 욕하는 댓글이 가득하고 회사에서는 쫓겨났고 사람들은 자신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무그룹 행사에 나가라고? 하정은 공장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일단 걸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오는데 뒤에서 만석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정아. 돌아보니 만석이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내 아버지 책상 서랍에서 찾았던 건데 내가 가져. 봉투를 받아서 열어봤어요. 오래된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던 직원들 사진, 아버지가 웃고 있는 사진, 그리고 어린 하정이 공장 앞에서 찍은 사진. 고마워요, 아저씨. 그래. 힘내. 내 아버지도 내가 씩씩하게 살았으면 하실 거야. 만석은 손을 흔들고 돌아갔습니다. 하정은 사진을 꺼내서 하나하나 들여다봤어요. 아버지의 미소, 직원들의 밝은 표정, 모두가 행복해 보였던 시절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공단 지역의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하정의 그림자도 길게 늘어났어요. 혼자였습니다. 재단 출범 행사 사흘 전 오진우는 사무실에서 노트북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정의 명예회복을 위해 허위 기사의 출처를 추적하던 중이었어요. 민준 기자의 이메일 계정을 법원 영장으로 확보했고 그 안에서 결정적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발신 이메일 프로텍티드. 수신 민준 기자. 제목 부탁드립니다. 내용 오빠 주변에 이상한 여자가 있어요. 첨부 파일 참고해 주세요. 진우는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하정의 회사 사진, ATM 인출 장면 캡처, 그리고 재벌 껄떡녀라는 제목의 기사 초안까지. 모든 게 서지안의 PC에서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파일 속성을 확인하니 작성자 이름이 선명했어요. 서지안 PC. 진우는 즉시 하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정아, 찾았어. 허위 기사 제보자. 누군데? 장도원 부회장 약혼녀야. 서지안. 하정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다음 날 저녁 도원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부회장님. 민준입니다. 연예부 기자. 도원은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하정을 음해한 기사를 쓴 기자였죠. 무슨 일입니까? 죄송합니다. 사실 그 기사 말입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보자가 서지안 씨였습니다. 부회장님 약혼녀분이요. 도원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돈을 받은 건 아니지만 자료를 주시면서 기사 방향을 유도했습니다. 그 여자가 도원 오빠한테 접근하는 걸 막아달라고 하셨어요. 도원은 숨이 막혔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네, 이메일이랑 통화 녹음 다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들어서 알려드립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도원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날 밤 도원은 곧바로 지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지안이 놀라서 일어났어요. 도원 오빠, 무슨 일이야? 도원은 노트북을 꺼내서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민준 기자에게 보낸 이메일이었어요. 이게 뭐야? 지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왜 그랬어?
왜 하정 씨를 음해한 기사를 제보했어? 지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감정이 폭발했어요. 싫었어. 그 여자가 오빠 옆에 있는 게. 도원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었어? 거짓 기사로 사람 인생을 망치려 했어? 오빠가 그 여자 얘기를 자꾸 하니까 불안했어. 회장님 은인이라고, 뭔가 이상하다고. 오빠가 그 여자한테 관심 갖는 게 보였다고. 도원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아나, 우린 여기까지야. 뭐? 파혼하자. 너 같은 사람과는 함께할 수 없어. 도원 오빠. 지안이 달려들었지만 도원은 물러섰어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너를 보니 내가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 알겠어. 도원은 돌아서서 문을 나갔습니다. 지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지만 도원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강무그룹 재단 출범 행사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도원은 사무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지안의 질투, 자신의 의심, 모든 게 하정을 짓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약혼녀가 거짓 기사를 퍼뜨리는 동안 자신은 하정을 감시하고 의심했습니다. 둘 다 틀렸어. 도원은 작게 말했습니다. 오늘 행사에서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해. 그렇게 결심하고 도원은 행사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정은 고민 끝에 행사장에 가기로 결정했어요. 가지 않으면 평생 도망치는 사람으로 남을 것 같았습니다.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거울을 봤어요. 야윈 얼굴, 다크서클, 지친 눈빛. 괜찮아.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계속 떨렸어요. 행사장은 강무그룹 본사 대강당이었습니다. 1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기자들, 협력업체 대표들, 강무그룹 임원들. 하정이 들어서자 몇몇 사람들이 힐끔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그 여자야. 재벌 껄떡녀라던데. 근데 왜 왔대? 뻔뻔하네. 나 같으면 못 올 것 같은데. 속삭임이 들렸어요. 하정은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뒤쪽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중년 남자가 하정을 흘끔 보더니 자리를 옮겼어요. 하정은 혼자 남았습니다. 주변 자리들이 텅 비어 있었어요. 무대 위로 장무산 회장이 올라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고 걸음걸이가 느렸어요. 도원이 팔을 받쳐주었지만 회장은 고개를 저으며 혼자 걸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어요. 오늘 중소기업 상생 재단 출범을 선포합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회장은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중소기업에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보살피지 못한 채 많은 분들이 고통받았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정은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진심일까? 아니면 그냥 쇼일까? 그때 행사장 뒤편 문이 열렸습니다. 박만석이 들어왔어요. 정장을 입고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하정은 깜짝 놀라서 일어섰어요. 만석 아저씨가 왜 여기에? 무대 위 장무산 회장이 만석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이 만석을 초청한 것이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는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7년 전 한성 바느질에서 일하셨던 박만석 씨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한성 바느질.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강무그룹 내부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만석이 천천히 무대로 걸어 나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7년 전 한성 바느질이라는
작은 봉제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만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계속 말했어요. 사장님은 한승우 씨였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분이셨죠. 직원들 월급도 한 번 밀린 적 없었고 납품도 항상 기한 맞춰 했습니다. 만석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강무그룹 계열사 납품팀장이 리베이트를 요구했습니다. 납품 대금의 10%를 따로 달라고 했어요. 공장 사장님은 거절했고 그 후 7개월 동안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행사장이 조용해졌어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공장은 부도가 났고 사장님은 과로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장님의 딸이 바로 여기 계십니다. 만석이 하정을 가리켰습니다. 모든 시선이 하정에게 쏠렸어요. 하정은 숨이 막혔습니다. 한하정 씨입니다. 토요일 새벽 장무산 회장님을 구한 바로 그분입니다.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하정을 쳐다봤어요. 장무산 회장이 천천히 무대로 나왔습니다. 비서가 부축하려 했지만 회장은 손을 저었어요. 마이크를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한하정 씨, 그리고 박만석 씨. 저는 7년 전 그 일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회장이 말을 잇다가 잠시 멈췄어요.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도원이 걱정스럽게 회장을 바라봤지만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했습니다. 제가 직접 지시한 일은 아니었지만 제 회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회장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한성 바느질 한 사장님에게 그리고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박수 소리가 나왔지만 어딘가 어색했어요. 그때 행사장 옆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오진우가 들어왔어요.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곧장 무대로 올라갔어요. 잠깐만요. 진우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행사 진행 요원들이 당황해서 다가왔지만 장무산 회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오진우 변호사입니다. 한하정 씨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우는 서류를 들어 올렸어요. 이것은 강무그룹 IT팀에서 불법으로 한하정 씨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기록입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술렁였습니다. 장도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계좌 내역, 회사 CCTV, 출입 기록. 모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이 조사를 지시한 사람은 진우가 도원을 바라봤습니다. 장도원 부회장입니다. 행사장이 술렁거렸어요. 기자들이 일제히 도원에게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도원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아버지인 장무산 회장이 도원을 돌아봤습니다. 실망과 분노가 섞인 눈빛이었어요. 도원아, 이게 무슨 일이냐?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지킨다는 명목으로 사람의 사생활을 불법으로 침해했구나. 그게 옳은 일이냐?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원은 고개를 숙였어요. 진우가 계속 말했어요. 부회장은 한하정 씨를 의심했고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증거도 나오지 않았죠. 왜냐하면 한하정 씨는 정말 순수한 선의로 회장님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밝힐 것이 있습니다. 진우가 또 다른 서류를 들어 올렸어요. 한하정 씨를 음해한 허위 기사. 그 제보자가 밝혀졌습니다. 강무그룹 장도원 부회장의 전 약혼녀 서지한 씨였습니다. 행사장이 술렁거렸습니다. 모두 허위 사실이었습니다. 질투와 개인적 감정으로 무고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것입니다. 장도원이 일어섰습니다. 사실입니다. 이미 약혼은 파기했고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한하정 씨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도원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정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무대 쪽으로 걸어갔어요. 사람들이 길을 비켜줬습니다. 무대 아래까지 왔을 때 도원과 눈이 마주쳤어요. 도원은 할 말을 잃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를 의심하셨죠? 하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도원이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왜요? 제 약혼녀가 거짓 기사를 제보했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고 당신을 의심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범죄자 취급했나요? 제 통장 내역을 몰래 봤나요? 제 회사 CCTV를 뒤졌나요? 하정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증거도 없이요? 약혼녀의 거짓말을 믿고요? 죄송합니다. 제 약혼녀의 질투와 제 의심이 당신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도원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저는 그냥 도움을 준 것뿐이에요. 그게 잘못인가요? 사람을 감시하고 약혼녀의 거짓말에 속아서 저를 범죄자로 만드는 게 옳은 일인가요? 도원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장무산 회장이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하정 앞에 섰어요. 한하정 씨, 제 아들이 큰 잘못을 했습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당신이 저를 구해준 건 정말 순수한 마음이었다는 걸 저는 압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정은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제 동생이 병원비 때문에 제때 수술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 사람도 누군가의 가족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돈을 바라고 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압니다. 다 압니다. 회장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어요. 하정은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진우가 다가와서 어깨를 두드렸어요. 잘했어, 하정아. 고마워, 진우야. 만석도 다가왔습니다. 하정아,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하정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행사는 그렇게 끝났어요. 계획했던 순서는 다 무너졌지만 진실은 드러났습니다. 한성 바느질의 이야기, 하정의 진심, 도원의 감시, 모든 것이 무대에서 내려오던 장무산 회장이 비틀거렸습니다. 도원과 비서가 급히 달려가 부축했어요. 회장님, 괜찮다, 괜찮아. 회장은 손을 흔들었지만 얼굴은 더욱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행사장을 나오는 하정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여전히 앞으로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았지만 적어도 진실은 밝혀졌어요. 재단 행사 다음 날, 하정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라온패션 김 대표였어요. 하정 씨, 금고 사건 말인데요. 네, 장무산 회장님께서 하정 씨 결백을 증명하라고 직접 지시하셨답니다. 회장님이요? 네, 회사 방문하신 바로 그날 강무그룹 감사팀을 보내셨어요. CCTV 전문 복원부터 지문 감시까지. 그래서 금요일 밤 경리팀 박 대리가 몰래 들어간 게 확인됐습니다. 이미 자백했고 돈도 돌려받았어요. 하정 씨, 정말 미안했습니다. 처음부터 믿었어야 했는데. 하정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회장님이 그렇게까지 은인의 명예를 지키고 싶으셨나 봅니다. 하정 씨 덕분에 목숨을 구하셨으니까요. 대표님,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미안하죠. 혹시 회사로 다시... 아니요.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요. 그렇군요. 새 출발 응원할게요. 전화를 끊고 하정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회장님, 고맙습니다.
드디어 모든 오해가 풀렸습니다. 그 시각 장도원은 병원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어제 행사 후 쓰러진 아버지가 응급실에 실려왔고 밤새 검사를 받고 지금은 중환자실에 계셨어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언제든 급변할 수 있으니 가족분들 가까이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머릿속은 어제 일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의 실망한 눈빛, 하정의 떨리는 목소리, 기자들의 카메라. 내가 뭘 한 거지? 도원은 중얼거렸어요. 아버지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무고한 사람을 감시하고 의심했습니다. 제대로 사과해야 해. 도원은 핸드폰을 꺼내 하정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만날 수 있을까요? 서울역 앞 루첼은 카페 12시. 제대로 사과하고 싶습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원은 병원을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며칠간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던 도원의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운전하면서 도원은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어요. 서울역 광장 근처 약속 장소에서 100m쯤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도원은 가까스로 차를 세우고 문을 열었어요. 밖으로 나와 몇 걸음 걷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그 순간 저 사람 쓰러졌어요. 누군가 외쳤습니다. 같은 시각 하정은 루첼은 카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 10분 전이었어요. 저쪽 광장에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게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지? 하정은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사람들 사이로 보이는 쓰러진 남자. 도원이었습니다. 하정은 달려갔습니다. 비켜주세요. 사람들이 길을 열어줬어요. 도원은 의식이 없었습니다. 호흡도 거의 멈춰 있었어요. 7년 전 동생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번엔 놓치지 않아. 하정은 무릎을 꿇고 도원의 가슴에 손을 올렸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땀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AED를 가져왔고 하정은 패드를 부착했습니다. 제세동이 필요합니다. 환자에게서 떨어지세요. 전기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도원의 몸이 움찔했어요. 하정은 다시 가슴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30번 압박, 인공호흡 2번. 반복했어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맥박 돌아왔습니다. 구급대원이 외쳤습니다. 하정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이번엔 살렸습니다. 병원 응급실. 1시간 후 하정은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도원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는 벗었지만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왜 날 구했습니까? 도원의 목소리가 약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한 짓을 알면서도. 하정은 침대 곁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래도 사람은 살려야 하잖아요. 도원은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이제 그만 미안해 하세요. 사과는 이미 들었어요. 하정은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원이 손을 뻗어서 하정의 손목을 잡았어요. 기다려주세요. 내가 제대로 사과하고 싶습니다. 하정은 도원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천천히 하세요. 지금은 쉬셔야 해요. 하정은 조용히 손을 빼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오렌지빛 하늘이 따뜻했어요. 오늘도 누군가를 살렸습니다. 그게 누구든 자신에게 어떤 짓을 했든 사람은 살려야 했어요. 그게 하정이 배운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하정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핸드폰을 켰어요. 문자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또 악플인가 싶어서 무서웠지만 내용은 달랐어요. 하정아, 영상 봤어. 대단하다. 2번이나 사람 살리다니. 하정은 무슨 소린가 싶어서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자신의 이름이 또 올라 있었어요. 서울역 광장에서 자신이 도원에게 심폐소생술하는 영상이 SNS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영상 조회수는 벌써 50만을 넘었어요. 그리고 관련 기사도 올라와 있었습니다. 한하정 음의 기사, 허위 제보자 밝혀져. 장 부회장 전 약혼녀, 질투로 거짓 제보. 강무그룹, 공식 사과문 발표. 댓글이 수천 개 달려 있었습니다. 이 사람 진짜였네. 의심해서 미안. 2번이나 사람 살렸는데 계산된 거라고? 진짜 선이었구나. 감동이다. 이런 사람이 진짜 영웅이지. 하정은 눈물이 났어요. 드디어 사람들이 믿어주기 시작했습니다. 하정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론이 역전되고 있었지만 기쁘지만은 않았어요. 이 모든 과정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냥 사람을 살렸을 뿐인데 며칠간은 평범한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하정은 엄마 병문안을 다니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어요. 거짓말처럼 평온한 날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하정 씨, 장무산 회장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셨어요. 병원으로 와주셨으면 합니다. 제가요? 네, 회장님께서 꼭 만나고 싶다고 하셨어요. 하정은 서둘러 병원으로 갔습니다. VIP 병동 특실이었어요. 문 앞에는 장도원이 서 있었습니다. 오셨습니까? 도원의 목소리는 낮았어요. 일주일 전 서울역에서 쓰러진 후 도원도 며칠간 입원했었습니다. 지금은 퇴원했지만 여전히 안색이 좋지 않았어요. 회장님이 많이 안 좋으신가요? 네. 의사 선생님이 오늘 내일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정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도원이 병실 문을 열어줬어요. 들어가 보세요. 병실 안 장무산 회장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하지만 눈은 또렷했습니다. 한하정 씨, 왔습니까? 회장님. 하정은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회장이 산소 마스크를 살짝 들어 올렸어요. 고맙습니다. 제 아들까지 살려주셨다면서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당연하지 않습니다. 회장은 가쁜 숨을 몰아쉬었어요. 옆에서 간호사가 산소 마스크를 다시 씌우려 했지만 회장이 손을 저었습니다. 제가 당신 아버지에게 큰 빚을 졌습니다. 한성 바느질 한승우 사장님. 하정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7년 전 저는 몰랐습니다. 제 회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지만 몰랐다는 게 변명이 될 수는 없죠. 회장님, 당신 아버지는 정직한 분이셨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모든 사실을 1년 뒤에 알았습니다. 감사해서 밝혀졌죠. 담당자들을 모두 해고했고 계열사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회장은 침대 옆 서랍을 가리켰습니다. 도원이 서랍을 열어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걸 당신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도원이 하정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하정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정은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하정 씨에게 7년 전 한성 바느질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당신의 아버지 한승우 사장님은 제가 만난 중소기업인 중 가장 정직한 분이었습니다. 리베이트 요구를 거절하신 것도, 끝까지 품질을 지키신 것도, 직원들 월급을 먼저 챙기신 것도. 하지만 저는 그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제 회사의 잘못된 관행이 제가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탓에 한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오래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상생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당신 아버지 같은 분들이 다시는 억울하게 쓰러지지 않도록. 그리고 당신에게 부탁이 있습니다. 이 재단을 당신 같은 사람이 이끌어주길 바랍니다. 당신은 귀한 목숨을 2번이나 살렸습니다. 한 번은 응급실에서, 한 번은 제 아들을 통해서. 이제는 제가 당신에게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재단의 첫 프로젝트 책임자로 당신을 추천합니다. 경력이 부족하다는 말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경력보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믿습니다. 장무산 올림. 하정은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이 말했어요. 받아주시겠습니까? 저는 격리 직원일 뿐이에요. 재단을 이끌 능력은 배우면 됩니다. 하지만 마음은 배울 수 없죠. 회장이 하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제발 부탁입니다.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하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회장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도원을 보았습니다. 도원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한준 의료비 지원기금. 서류 제목이 보였습니다. 하정은 숨이 멎었어요. 이건 당신 동생 이름으로 의료비 지원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강모재단 안에 별도 기금으로요. 병원비가 없어서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매년 10억 원씩 당신 동생이 하늘에서 웃을 수 있도록. 하정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정말. 회장은 산소 마스크를 다시 썼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아버지, 그만 쉬세요. 도원이 다가와서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은 도원과 하정을 번갈아 보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원아, 하정 씨를 잘 도와줘라. 네, 아버지.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하지만 밀어붙여라. 회장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정은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앉아서 편지를 다시 읽었어요.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이틀 후 장무산 회장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가득했어요. 정치인, 기업인, 연예인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조의를 표했습니다. 하정도 조문을 갔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국화 한 송이를 들고 갔어요. 영정사진 속 회장은 온화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절을 하고 일어섰을 때 도원이 다가왔어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와야죠.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당신 얘기를 하셨습니다. 좋은 사람 만났다고. 도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재단 일 정말 해주실 겁니까? 네. 회장님께 약속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내부 반대도 많고. 알아요. 그래도 해보려고요. 하정은 결연한 표정이었습니다. 도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돕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이니까요. 고맙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사흘 뒤였습니다. 강무그룹 본사 회의실에서 재단 이사회가 열렸어요. 도원이 의장석에 앉았고 임원 10명이 참석했습니다. 하정도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고인의 유언에 따라 한하정 씨를 재단 첫 프로젝트 책임자로 임명하고자 합니다. 도원이 말하자 이사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부회장님, 무리입니다. 격리 출신이 재단 핵심 직책을 맡는다는 건 경험이 부족합니다. 중소기업 지원 업무는 복잡하고 전문성이 필요해요. 다른 이사도 거들었어요.
언론 논란도 아직 정리 안 됐습니다. 여론이 역전됐다지만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도원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죠. 한하정 씨에게 실력으로 증명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첫 현장 프로젝트를 6개월간 시험 운영합니다. 그 기간 동안 협력 기업, 직원, 수혜자들이 평가한 점수를 기준으로 정식 합류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어요. 도원은 계속 말했습니다. 공정한 방식입니다. 실력이 있으면 인정받을 것이고 부족하면 자연스럽게 물러나게 될 겁니다. 6개월이라 짧지 않은 기간인데요. 아버지의 유언입니다. 최소한의 기회는 드려야죠. 도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사들은 서로 눈치를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시죠. 회의가 끝나고 도원이 하정에게 다가왔습니다. 6개월입니다. 증명해 보이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감시하는 눈이 많을 거예요. 알아요. 그래도 해보려고요. 하정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정은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김 대표가 하정을 불렀어요. 하정 씨, 강무그룹에서 연락 왔어요. 재단 프로젝트 책임자로 스카우트 제안이 들어왔다던데? 네, 그렇습니다. 가실 겁니까? 하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3년 동안 다닌 회사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떠날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네, 가려고요. 그렇군요. 그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 미안합니다. 그래도 축하합니다. 큰일 하실 거예요. 김 대표는 악수를 청했어요. 하정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퇴근 후 하정은 엄마 병실로 갔습니다. 엄마, 나 회사 옮기려고요. 어디로? 강무그룹 재단이요. 중소기업 돕는 일 할 거예요. 엄마는 놀라서 하정을 바라봤어요. 내가? 네. 장무산 회장님이 추천해 주셨어요. 아빠가 꿈꿨던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엄마는 하정의 손을 잡았어요. 내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하정은 엄마를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어요. 그날 밤 하정은 아버지 공장 사진을 꺼내서 들여다봤습니다. 웃고 있는 아버지, 행복해 보이는 직원들. 아빠, 제가 해볼게요. 아빠가 못다 한 꿈. 하정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 후 하정은 재단 사무실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중소기업 지원 신청서가 수십 장 쌓여 있었어요. 봉제업체, 금속가공업체, 식품 제조업체,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들이었습니다. 하정은 한 장 한 장 꼼꼼히 읽었어요. 신청 이유, 현재 상황, 필요한 지원 내용. 모든 신청서 뒤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중 한 장이 하정의 손을 멈추게 했어요. 대성봉제, 직원 12명, 설립 15년, 회사 이름 아래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구로공단, 하정의 아버지 공장이 있던 바로 그 동네였어요. 신청서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7년 전 한성바느질과 함께 납품하던 협력업체입니다. 당시 대금 미지급으로 함께 어려움을 겪었으나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현재 낡은 설비와 건물 노후화로 폐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정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함께 일했던 곳. 아직도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 후 도원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첫 프로젝트 선정했습니까? 네, 이 회사요. 하정이 신청서를 건넸어요. 도원은 읽어보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성봉제, 여기가, 네, 제 아버지 공장과 함께 일하던 곳이에요.
개인적인 감정으로 선택한 건 아니겠죠? 도원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하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냉정하게 봤어요. 이 회사는 15년간 한 번도 직원 해고 없이 버텼고 품질도 좋고 다만 설비가 낡았을 뿐이에요. 지원 가치가 충분합니다. 알겠습니다. 당신이 결정한 거라면 현장 방문은 언제 하실 겁니까? 내일 가려고요. 같이 가실래요? 저도요? 네. 부회장님이 함께 가시면 내부 사람들도 더 신뢰할 거예요. 도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오전 하정과 도원은 구로 공단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차가 멈춘 곳은 3층짜리 낡은 건물 앞이었어요. 여기입니다. 하정이 먼저 내렸습니다. 도원도 따라 내렸어요. 건물 입구에는 대성봉제라는 낡은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재봉틀 소리가 들렸어요. 10여 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50대 이상으로 보였어요. 어서 오세요. 사장이 나왔습니다. 60대 초반 남자였어요. 얼굴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무재단 한하정입니다. 아, 오셨습니까? 김철수입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김 사장은 도원을 보고 놀랐어요. 부회장님까지 직접 오셨네요. 현장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공장을 둘러봤습니다. 천장은 곳곳이 새고 있었고 벽은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어요. 재봉틀은 낡았지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설비가 많이 낡았네요. 도원이 말했습니다. 김 사장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15년 전 기계들이에요. 고치고 고쳐서 쓰고 있죠. 새 기계 사고 싶지만 여유가 없어서. 하정은 한 직원 앞에 멈춰 섰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혹시 한성 바느질 아세요? 네. 아, 7년 전에 문 닫은. 여자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맞아요. 저기 사장님이랑 친하셨어요. 우리 같이 납품했었죠. 제가 그 사장님 딸이에요. 여자는 깜짝 놀라서 하정을 바라봤습니다. 하정이? 그 어린 하정이가? 네, 기억하세요? 그럼요. 아버지 따라서 공장에 자주 왔었잖아요. 많이 컸네.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하정도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 좋은 분이셨어요. 정직하고 성실하셨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봤어요. 김 사장이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낡은 책상, 오래된 서류철, 먼지 쌓인 컴퓨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린 언제 문 닫아도 이상하지 않아요. 건물도 낡았고 기계도 낡았고 젊은 직원은 안 들어오고. 김 사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있어요. 15년 동안 함께한 사람들. 이 사람들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버티고 있어요. 하정은 신청서를 펼쳤습니다. 필요한 지원이 뭔가요? 재봉틀 열대 교체, 천장 보수, 보일러 교체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재단에서 지원하겠습니다. 김 사장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입니까?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하고 싶어요. 하정은 도원을 바라봤습니다. 도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무그룹 자회사와 정식 납품 계약을 맺어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물량 보장하고요. 김 사장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공장을 나오면서 하정은 옆 건물을 바라봤어요. 한성 바느질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여전히 폐허였어요. 저기가
아버지 공장이었어요. 하정이 말했습니다. 도원은 그 건물을 바라봤어요.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잠깐만요. 하정은 폐허가 된 한성 바느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정은 아버지가 앉았던 책상 앞에 섰어요.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이제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정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모든 것이 살아있었어요. 아빠, 하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제 차례예요. 아빠가 하고 싶었던 일 제가 이어갈게요. 도원이 조용히 옆에 섰습니다. 하정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하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못다 한 꿈을. 도원은 하정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표정은 밝았어요. 잘하실 겁니다.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하면서 공장이 멀어졌어요. 하정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대성봉제 간판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옆 폐허가 된 한성 바느질. 안녕, 아빠. 제가 이어갈게요. 하정은 속삭였습니다. 한 달 뒤 대성봉제 재오픈 행사가 열렸습니다. 새 재봉틀이 줄지어 서 있었고 천장은 깨끗하게 보수되었어요. 보일러도 새 것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직원들은 밝은 얼굴로 새 기계 앞에 앉아 있었어요. 김 사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건 강모재단 덕분입니다. 특히 한하정 책임자님께 감사드립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정은 행사장 한쪽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엄마가 옆에 서 있었어요.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회복 중이었습니다. 하정아,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네, 엄마. 도원이 다가왔습니다. 첫 프로젝트 성공적이네요. 아직 시작이에요. 6개월이 남았어요. 잘하실 겁니다. 확신해요. 도원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어요. 하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할게요. 당신 덕분에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도원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아닙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도 다시 배워갑니다.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의심도 오해도 없었어요. 행사가 끝나고 하정은 엄마와 함께 한성 바느질 앞에 섰습니다. 여전히 폐허였어요. 하정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이었어요. 구름 한 점 없이 파랗게 갠 하늘. 아빠, 제가 해냈어요. 그리고 계속할 거예요. 엄마가 하정의 손을 잡았어요. 하정아, 우리 이제 괜찮을 거야. 네, 엄마. 이제는 괜찮아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옆 건물 대성봉제에서 재봉틀 소리가 들렸어요. 규칙적이고 경쾌한 소리였습니다. 생명의 소리, 희망의 소리였어요. 1년 후 같은 장소. 하지만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폐허였던 한성 바느질 자리에 깨끗한 건물이 들어섰어요. 입구에 새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성 중소기업 교육센터. 그 아래 작은 명패가 있었어요. 고 한승우 사장을 기리며. 개관식 날이었습니다. 하정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건물 앞에 서 있었어요. 옆에는 엄마가 그리고 도원이 함께였습니다. 박만석 아저씨와 대성봉제 직원들도 와 있었죠. 김철수 사장이 축사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한승우 사장님이 꿈꿨던 세상의 시작입니다. 정직하게 일하는 중소기업인들이 다시는 억울하게 무너지지 않도록 여기서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곳이 될 겁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정은 건물로 들어갔어요.
1층 로비에는 큰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7년 전 한성 바느질 직원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아버지가 한가운데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정은 그 사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정직은 가장 오래가는 성공입니다. 한승우. 아빠, 이제 시작이에요. 하정은 작게 속삭였습니다. 도원이 뒤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아니에요. 아직 멀었어요. 하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어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벽면에는 사진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습니다. 재단이 도운 기업들의 사진이었어요. 대성봉제의 새 재봉틀 앞에서 웃는 직원들, 금속 가공 공장의 개선된 작업장, 식품 제조업체의 새 포장 라인, 그리고 가장 마지막 계단 끝에 걸린 사진. 바로 이곳 한성바느질이 폐허였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어요.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그때 1층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정 책임자님, 첫 교육생들이 도착했어요. 하정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로비에 젊은 사업자 10여 명이 서 있었어요. 설레고 불안한 표정들이었습니다. 하정은 그들을 보면서 미소를 지었어요. 어서 오세요. 여기는 여러분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곳입니다. 아무도 혼자가 아닙니다. 7년 전 아버지가 들려주고 싶었던 말. 이제는 하정이 다른 사람들에게 건네는 말이 되었습니다. 로비의 큰 창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하정은 교육생들을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뒷모습을 엄마와 도원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 아이가 정말 컸네요. 엄마가 말했습니다. 네, 정말로요. 도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건물 밖 간판이 햇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성 중소기업 교육센터. 폐허였던 자리에서 다시 피어난 희망. 아버지의 이름으로 시작된 새로운 세상. 그렇게 하정의 이야기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300만 원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새로운 꿈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정은 아버지가 못다 이룬 세상을 이제는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 성공보다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준 한 사람의 선택. 그 선택은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들어주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여러분과 따뜻한 인사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아름답게 그려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가장 따뜻한 색으로 물들기를. 마음을 적시는 인생 풍경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